자, 가변 배기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빠르다거나 가장 재밌다고 느껴졌던 N 차종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N들과 비교했을 때 아반떼 N만의 특장점, 기아도 고성능 브랜드가 나오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크리TV는 오늘 서울 안에 있는 NCT 서울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N 브랜드 존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부가 굉장히 시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양호하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곳에 이제 아반떼 N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각각의 N들을 만나보러 왔는데 그냥 전달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침 저랑 인연이 있는 아반떼 N 개발자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셔서 여러가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동호회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N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모셔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반떼 N 기획 단계부터 개발 단계부터 함께 해오신 분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팀 HMC 드라이버이자 현재는 아반떼 N을 담당하고 있는 준준형 총합시험팀의 최민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최민호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벨로스타 N컵에서 선수로도 뛰고 있고 지금은 샤시 통합 컨셉 시험팀에서 N 고성능 차들의 전반적인 운전성이나 고성능 특화 기능들 개발 담당하고 있는 장영일 책임이라고 합니다. 예, 언뜻 들어서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맡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저와의 인연은 현대 N컵 N 페스티벌에서 이제 선수들로 뛰고 있고 또 저는 팀 HMC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인연이 있어서 여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N, 그리고 많은 분들이 N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아반떼 N 개발팀으로 배정이 됐을 때 그때 기분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아반떼 N을 맡게 된 게 물론 이제 그전에도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은 컨셉 구상 단계에서부터 양산까지 처음 맡게 된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처음 맡게 된 프로젝트가 N이어가지고 정말 기분 좋았고 워낙 트랙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원 없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아반떼 N으로 서킷을 타보셨다는 거네요? 아반떼 N으로 거진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살았다고 해도 뭐. 네네네. 이거 재밌겠네요. 자, 그럼 본인이 개발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N 쪽을 안 했었어요. N의 첫 차가 나오기 전에 부서를 옮기는 거를 신청을 했고 붙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와서 회사를 다니면서 좀 덕질을 하는 느낌으로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가 타고 싶은 차를 만들었다고. 사심을 채우면서 회사를 다녔다. 사심을 채우지만 이제 고객의 또 이제 니즈를 동시에 채워주는 거죠. 사심을 채우면서 돈을 받고 있다. 덕업일지.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볼 건데 질문을 던지면 질문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이 손 들어주시면 되고. 자,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재근 님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건데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전용 브랜드 N이 양산된 차종은 벨로스터, 코나, 아반떼 등이 있는데 이런 차종들을 선정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먼저 기준은 뚜렷한 이런 기준은 없고요. 네.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가 있고 원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N 캐릭터가 적절히 녹을 수 있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로 이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고객의 니즈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든 N을 다 타보셨을 거예요. 두 분 다. 맞죠? 모든 N을 다 타보셨을 텐데 다른 N들과 비교했을 때 아반떼 N만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주성이 워낙 넓다 보니까 기존 벨로스타 N에서는 사실 뒷자리에 누군가 태우기엔 좀 부담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반떼 N은 거주성이 넓다 보니 뒷자리에도 사람들이 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승차감적인 측면으로 개선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인제에서 타실 거잖아요. 서킷 이벤트에서. 그렇죠. 그때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두근두근 합니다. 정나수 씨가 해준 질문인데요. 아반떼는 전후 무게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버스티어 경향으로 세팅이 되었는지 언더스티어 경향으로 세팅이 되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네, 제가 대답을 해드리게 됐는데요. 네. 기존 벨로스타 N에서는 워낙 차 휠베이스도 짧고 해서 뒤를 조금 묶어놓는 세팅을 해놔도 네네. 프론트에서 오는 경쾌함 때문에 차가 전반적으로 되게 민첩한 느낌이 나고 그 N 특유의 정말 nim블한 느낌이 났었는데 아반떼 N에서는 아시다시피 바디 크기가 거의 NF 소나타 수준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세팅을 했을 때 굉장히 차가 둔해지고 좀 재미가 반감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어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풀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분들께는 이제 오버스티어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리어의 자유도가 좀 상승했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어요. 갑자기 2세대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어떻게 성능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한민우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스펜션 자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은 서스펜션 안에 솔레노이드가 있거든요. 그 밸브 제어가 좀 더 성형적으로 바뀌어서 튜닝의 자유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차를 개발할 수 있는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자, 가변 배기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벨로스터 N처럼 아반떼 N도 수동 모델과 DCT 모델 사운드가 다릅니까? 일단은 가변배기 머플러 자체 단품은 동일하고요. 하지만 이제 MT와 DCT의 기계적인 특성 차이에서 나오는 메커니즘적인 사운드 때문에 약간의 사운드는 다를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사운드는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수동하고 DCT가 좀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막 바꿔 끼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현상은 이제 안 벌어지나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아, 거의 차이가 없다? 네. 이번에는 뭐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DCT라고 조용할까봐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예, 저희가 갖고 있는 N차 중에 제일 소리가 우랑차입니다. 네. 그렇게 자신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남양연구소 연구원 장영일 연구원님이십니다. 장담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내부 쪽에 들어가면 아반떼 N은 NGS의 재활성 시간이 기존의 3분에서 40초로 확 줄었어요. 엔진 내구성이나 냉각 성능 뭐 이런 것들도 그 능력치가 향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홍승엽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아마도 이제 벨로스 N에서 NGS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됐는데 아마도 처음 적용되다 보니 세팅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평가와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40초라는 최적의 시간을 찾았고요. 뭐 이렇게 40초라는 시간을 찾게 된 원인 중에 뭐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NGS가 한 랩당 최소 한 번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3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랩당 한 번씩 쓰기 어렵다 보니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기존의 벨로스터 N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NGS 모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로 이제 양산차에 적용을 할 때까지 좀 많은 역경을 지나야 되거든요. 많은 이제 관문들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군요. 여러 가지 쉽지 과정이 않다 보니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진 않고. 제가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벨로스터 담당자들이 발등에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코나 N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코나 N에는 기본 옵션이 습식 8단 DCT고 수동 미션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반떼에는 수동 6단이 기본이고 8단 습식 DCT가 옵션으로 적용이 된대요. 이게 왜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SUV 포맷인 거를 고성능 차로 고르는 사람들은 수동보다는 확실히 자동이 편하지 않습니까? DCT가 더 어울린다라고 상품 쪽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최근에도 N차를 엄청 많이 종류를 내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한다고 저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SUV 포맷이고 매일매일 타는 실용성을 좀 더 위주로 타는 차는 이제 DCT로 가져가고 대신에 이제 코나 같은 경우는 허드라든지 또 SCC라든지 이런 평소에 탈 때 편한 장비가 더 많이 들어있는 이쪽을 좀 강조해서 상품이 구성되었습니다. 어쨌든 타겟층의 니즈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아반떼 N에 들어간 IDA하고 아이오닉 5에 들어간 IDA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아이오닉 5에 들어간 IDA와 아반떼 N에 들어간 IDA는 거의 뭐 하드웨어상 동등하다고 보셔도 되고요.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무게 배분 차이도 있을 거고 차량 자체에 그다음에 전륜에 적용되냐 후륜에 적용되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튜닝이 조금은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크게 차이 없고 차량에 맞춰 세팅했다. 예, 맞습니다. 고성능 N입니다. 근데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그 아반떼 N 그 클러스터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 원이 있어요. 자, 과연 그게 뭘까? 우리가 일반 모델이 나왔을 때 야, 저게 도대체 뭘까? 엄청 막 고민을 많이 해서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지금 이번 N라인 때는 그거를 드라이브 모드 버튼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또 가만히 놔뒀어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도 아반떼 N을 개발하면서 좌측에 남은 공간에서 이제 무엇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 거기에 뭐 부스트 게이지 뭐 또는 뭐 다양한 랩타이머나 이렇게 나오려고도 많이 고안을 했었고 근데 지금 차량 나오신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N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서킷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또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보다 이제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N 라인에서 적용된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도 고민을 했는데 N 라인의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 하나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스티어링 휠 보시면은 스티어링 하단에 N1, N2 버튼을 커스텀 가능하게끔 설정했기 때문에 좀 더 그쪽에 포커싱을 주고 사용성을 좀 극대화하고자 좌측에는 이제 빈 공간으로 놔두게 됐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거기를 이것저것 막 뭘 써보려고 했는데 AVN에 넣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버튼을 또 넣으면은 또 복잡하고 그래서 그랬다. 자, 그럼 뭐 중요한 질문은 거의 다 했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질문, 그냥 뭐 가볍게 하는 질문입니다. 자, 본인이 느끼기에, 두 분이 느끼시기에 가장 빠르다거나 가장 재밌다고 느껴졌던 N 차종은 뭐가 있을까요? 일산의 홍승영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장 빠른 차는 뒤에 있는 이제 0 to 6T 마일까지 5초고, 그다음에 제로백이 5.3초? 5.3초를 자랑하는 이제 아반떼 N이 현재 N 중에는 가장 빠른 차고요. 네. 가장 재미있는 차는 이제 사실 재미의 종류가 좀 다양한데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저는 서킷에서 좀 더 재미있게 느껴졌던 아반떼 N이 좀 더 저에게 재미있는 차인 것 같아요. 장영일 연구원님은요? 일단은 아반떼 정말 재밌었고요. 저 아까 말한 런치 컨트롤 만드느라고 제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런치 컨트롤 담당자였었다고 합니다. 네, 런치 컨트롤도 하면서 0.1초 줄으면은 민호야 불러갖고 야 0.1초가 줄었어 한번 타봐 이러면서 막 런치 컨트롤 같은 경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공식으로 그 인증받은 제로백 그 기록을 계속해서 낮추다가 딱 발표하는 게 그러면은 장영일 연구원님이었던 거네요. 이번에 5.3초 제어를 하는 거를 하고 이제 뭐 발표도 그렇죠. 저희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5.3초의 제로백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여기 이렇게 계셨습니다. 네, 런치 컨트롤을 저희가 만들 때 그게 있었어요. 그 선수로서 대회에 나가 보면은 출발선에 서갖고 그 출발할 때 제일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선수들이 실제로. 근데 그 다른 회사 차들 타서 런치 컨트롤 해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초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0.4초, 5초 더 느려, 막 많이 느려, 안 나와. 몇 번을 해봐도 안 나와.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그거구나. 막 다 컨디션이 퍼펙트하게 다 되고 이럴 때 나오는 거구나. 근데 힐스핀을 많이 내는 런치 컨트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죠, 좀. 이 힐스핀이 나면은 느려요, 원래. 그죠. 네.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계속 최고 기록에 가깝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런치 컨트롤을 만드는 데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뭐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참 잘하셨어요. 되게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N과 M이 니르부르크링에서 같이 달리다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단순 속도도 속도지만 뭐 코너링이나 안전성, 뭐 감성 등. 이거는 부산의 손성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해야 돼. 두 분 다 좀 질문을 넘기네요. 사장님께 여쭤봐야겠네. 삼촌인데. 누구요? 맥주만 사장님이요? 비만 사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비오만 사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구나. 두 가지를 다 해보신 분이에요. 첫째랑 둘째구나. 저한테 온 질문인데 두 가지 차량을 모두 타보신 연구원분들께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두 분이 세컨카를 산다면 코나 N을 살 것이냐, 아반떼 N을 살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안양의 유혜리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누구 먼저 하실래요? SUV가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저도 코나 N을 고를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 제 취미가 아마도 이제 그쪽보다는 좀 더 트랙에 가까운 취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전 그래서 아반떼 N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킷 특화형이라. 네. 자, 장영고님은 저는 코나 N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코나 N. 네. 왜죠? 일단 스노우보드 타시나요? 스키 타는 거 좋아하고요. 스키 타요? 네. 뒤에 접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짐을 실는 것도 용이하고, 코나가 저번에 타보셨잖아요. 네. 진짜 움직임이 기민하거든요. 그쵸, 민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인딩도 타보고 했는데 진짜 무서울 정도로 빨라요, 코나가. 진짜로 코나는 겉보기랑은 되게 다른 차이에요. 제가 몸이 원래 좀 느려서 그
코나 N을 타고 자아실현을 좀 했거든요. 복잡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약간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코나에. 일단 적재 공간도 적재 공간이지만 코나 N도 역시나 굉장히 민첩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네. 있는 코나 N을 선택하시겠다. 그리고 또 트랙에서 돌아올 때 편하게 SCC를 켜고 올 수 있어요.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아반떼는 더 빨리 오면 됩니다. 더 빨리 더 오는 빨리 거예요? 더 빨리 와서 집에서 쉬면 됩니다. 먼저 샤워 끝내고 있겠다. 예, 집에서 샤워하고 이제 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차. 자, 제가 알기로 연구원 분들은 뭐 기아나 현대나 많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해요. 안 예. 나눠져 있죠. 다 비슷하게 다 똑같은 디자인이 일들을 하죠. 나눠져 있죠. 자, 그리고 그 기아에 관련된 얘기 간단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도 고성능 브랜드가 나오나요? 뭐 현재도 기아에서도 고성능 브랜드를 가지고 있긴 해요. 뭐 N처럼 강하지 않지만은 GT죠, GT. GT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뭐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나 뭐 TV에서 보셨겠지만은 EV6 GT도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현재 그 차도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제로백 3.5초 미만으로 현존하는 현대기아 자동차 정부에서 가장 빠른 제로백 수치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인재에서도 충분히 현대기아 차 중에서 가장 빠른 랩타임을 자랑하는 차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두 분이 기획 초기 단계부터 이 출시까지 모든 순간을 이 아반떼 N과 함께 했잖아요. 5.3초 만드느라고 개고생했고 얘 갖고 서킷 돌아다니느라고 계속 개고생했고 그게 막 고생 끝에 이렇게 출시를 하면 뭔가 자식을 내놓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막 대중들의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 두 분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좀 우시는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렸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식을 내놓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애정하면서 했던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i30N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 여러 대의 차가 거의 연달아 나왔어요. 제 입장에서는 거의 뭐 쉴 새 없이 5년, 6년 정도를 지금 정신없이 왔는데 그동안 또 보면은 많은 고객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N 브랜드 좋아해 주시고 또 가끔은 질타도 해주시고 이러는데 그 사이에도 점점 성장을 한 것 같아요. N 차가 처음 났을 때 차랑 또 지금이 완전 많이 완성이 된 차가 된 것 같아요. 이제 CN7에 와서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가 또 원동력이 돼서 이거를 저희도 안 팔리는 차를 만들 수는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뭐든지 갑자기 아슬란 형님이 또 생각이 나네요.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을 만들어 주시면 고객님들이 시장을 또 만들어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좋은 차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가 좋다 싶으면 확고하게 좀 표현을 해줘야지 또 연구원분들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또 판매량으로 볼륨 모델로 다른 차들 대비해서 좀 더 뭔가 제 자식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주행에 대한 평가는 없었지만은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호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덕분에 많은 힘도 되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같이 컨셉 단계부터 개발해왔던 연구진들 모두 다 지금 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다음 주쯤에 시승회가 열릴 예정인데 그때도 많은 호평을 좀 기대하고 있고 장영길 책임이 말했던 것처럼 시장이 원한다면은 거기에 답하는 게 저희의 저희의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사랑해 주시면은 좀 더 재밌는 차들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구매를 고려를 하고 있긴 하기 이 차 구매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이거 디자인 오픈된 이후로부터 카본 패키지 들어간 차를 스토링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인증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제 자식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구매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드님 구매하실 거예요? 저는 이미 벨로스타인 경기차가 있어서 맞아. 지금 살림살이가 엔트리 나가고 있는 어렵습니다. 장영일 선수로 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엔트리 몇 번이죠? 40번입니다. 엔트리 40번의 장영일 선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제가 NCT 서울에 왔는데 마침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의 아들 같은 이 아반떼 N이 정말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긍정적인 그런 판매량으로 보답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선물이야.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조댓구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